오늘 11월 24일 날 수업할 내용은요. 다음과 네이버라고 하는 앱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약국이나 병원 찾는 거라든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나 약국 찾기 참 어렵거든요. 객지에 가면은 그럴 때 119를 호출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로는 어딜 보시냐면은 196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앱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앱. 우리가 뭐 카카오톡 앱 그러잖아요. 이 앱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써요. app 이걸 앱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가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응용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응용 프로그램.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네 글자를 땄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어플 그러죠. 어플. 그러다가 이거를 세 글자를 써서 앱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톡이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 뭐 이제 돋보기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카메라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가끔씩 즐겨서 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내가 어디다 두고 왔을 때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어디다 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런 얘기 하더라고. 냉동실 문을 여니까는 냉장고 안에 냉동실 여니까 그 안에 핸드폰이 있더라. 그런데 내가 여기다 뒀네. 아유 정신 사나워라 하고 하면은 건망증인데 이게 뭐지? 냉동실에 있는 핸드폰을 보고 이게 뭐지? 그러면 치매래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냉장고에다 뭐 많이 두는데 핸드폰도 거기다 두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러더라고. 어느 사람이 차를 찾으니까 아무도 없더래.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들어가 있더래. 그건 치매야. 냉장고에 뭐 열쇠도 두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하여튼 간에 내가 핸드폰 어디다 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기기찾기라는 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핸드폰이 안 보여. 그러면 애매할 때가 있거든. 그럼 이 기기찾기를 이용하면은요 핸드폰을 찾아요. 근데 핸드폰이 진동을 뒀는데도 기기찾기를 이용하면요 벨소리가 울려요. 지구상에 어디 있든지 다 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 두고 왔네? 그럼 내가 일본에 다시 비행기 표 사가지고 갔다 오긴 그렇잖아. 핸드폰 구하려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이다 그러면 연락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택배로 보내달라면 보내주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산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안에 자료들이 있잖아.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앱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자료를 다 삭제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기능이거든요. 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는 이 앱이 여기 깔려 있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핸드폰에다 이 앱을 깔아가지고 내가 로그인을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해도 되지만 이 컴퓨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서도 제 홈페이지 오면은 여기에 여기 관리자라고 있어요. 관리자. 구글 관리자. 이걸 이용하면 위치를 찾아요. 제 핸드폰이 요거거든요. 구글 관리자요? 네, 제 핸드폰에 가면은 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구글이라는 항목 밑에 관리자라고 있어요. 얘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기기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요. 요거를 이제 어디 있는지 찾으면은 여기 지금 마포죠. 그렇죠. 우리 도화소 어린이 공원이 우리 센터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여기거든요. 이거를 한번 재생을 시켜 볼게요. 제가요. 재생을 시키면은 진동으로 나타날지라도 소리가 강제로 작동이 돼요.
그 다음에 기기를 잠글 수도 있어요. 남들 못 열게. 그 초기화를 시키면 안에 있는 자료가 다 삭제돼요. 이건 지금 연습이니까 삭제할 수는 없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핸드폰 위치가 여기래. 여기. 중부해성발전소에 있다고 나오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내가 부산에다 어디 숙소에다 두고 왔다. 그러면 그 숙소 어딘지 거기 나타나. 대신에 이제 위치 설정을 꺼놓고 하면은 조금 더디게 나타난다 그래요. 저는 위치를 항상 켜놨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 연결돼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저는 항상 와이파이 켜져 있고 데이터 통신이 연결돼 있지만은 통신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위치를 못 찾을 수는 있겠지. 근데 위치를 끄고 제가 통신을 끄고 테스트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잃어버린 적은 없으니까. 근데 깜빡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핸드폰으로 해서 전화를 걸어보면은 진동이 울리거나 벨소리가 어디서 들리겠지. 간혹 이제 화장실에다 두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고, 주방에다 놓고 이제 막 주머니에 놓고 헤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먼저 알려드릴 테고요.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다음이라고 하는 앱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그래. 다음. 근데 다음과 네이버는요, 우리나라에서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이 먼저 생겼고요. 네이버가 나중에 생겼는데, 다음이라는 회사가 시들시들 쭈글쭈글해졌어. 저도 다음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카카오라는 회사가 다음하고 합병이 됐거든. 그래서 다음이 막강해졌어요. 카카오라는 회사가 다음하고 붙어 있지 않고 카카오가 혼자 독립적으로 일했다면은 다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한테 잡혀 먹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최고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컴퓨터 분야 아니더라도 네이버만 할 줄 알면 다 돼요 그래. 예를 조리과 선생님인데 그런 선생님들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에다 궁금한 거 질문하면 답변이 다 나오니까는 다 해결이 된다 할 정도로. 하버드 대학교 입학식에서 예전에 그랬어요. 대학 총장님이 여러분들 대학에 입학한 걸 축하합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구글 대학생이 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글. 전 세계를 구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주면 자기들이 공부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다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니까 그거 복사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구글 대학생이 되지 말고 하라 할 정도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총장님이 그런 얘기 할 정도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최고고 처음엔 다음이 최고였는데 네이버가 강력하게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다음하고 네이버는 깔려 있어야 될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 여기다 몰아놨는데 네이버 있죠? 그 다음에 다음도 있네. 다음은 D, 네이버는 N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먼저 다음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음 카페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음이라고 하는 것만 설치하시고 네이버도 설치하세요. 다음과 네이버라는 거 검색하셔서 둘 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는 이거나 이거. 자, 먼저 다음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이것저것 사용하시다 보면 이 안에 작동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여기 제일 화면 밑에 보시면
줄 3개 쳐져 있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벌써 이거 이런 게 많이 작동 중에 있다는 게 뜨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폰이 빨리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럴 땐 모두 닫기를 누르셔야 돼 한번. 줄 3개 친 거 누르고 모두 닫기. 즉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할 거를 싱크대에다 올려놨는데 설거지를 안 해놓은 거고 그냥 싱크대만 디립다 쌓여 있는 거니까 모두 닫기 누르면 딱 정리가 된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다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다음을 실행해 보니까는요. 여기 폰, 뉴스, 마이 뉴스, 연애, 쇼핑, 뭐 홈앤 쿠킹, 뭐 여행 맛집. 요즘은 맛집 먹는 먹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동네 식당이 뭐뭐 있는지 다 모르거든. 그럼 네이버 지도에 가서 보면은 내 살고 있는 동네에 식당이 뭐가 있는지가 쫙 나타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에 가면은 제가 그거를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을 사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처음 실행하면은 다음이란 앱이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뭐 꽃 찾는 기능이 있느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하는데 건너뛰기를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권한 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허용을 해주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상단에 보면은 연애, 쇼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모르는 동네 가면은 어디 가서 뭐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여행지를 선택을 해요? 구경할 거리? 근데 구경할 것도 좋지만 구경은 잔뜩 했는데 먹을 게 없으면 그것도 답답하고, 잘 먹었는데 잠자리가 시원찮으면 그것도 짜증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구경할 거, 먹을 거리, 잠잘 거리 이런 걸 다 찾아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교통이 얼마나 편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행지를 가는데 비행기로 3일을 가야 되고 비행장에서 또 자동차로 일주일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행지에 도착하면 뻗어 있겠지. 물론 뭐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열차 여행도 있겠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뭐 일주일씩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는데 뭐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내 눈에 담기를 원하는 좋은 명소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볼 거고, 그리고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없겠지. 많이 먹느냐 덜 먹느냐 차이를 떠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는 잠잘 것도 찾아야 되고, 또 요즘 젊은 사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 뭐 커피 매장이라든지 디저트 같은 거를 맛있게 하는 데가 있으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너희들은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이거를 찾아보냐 그랬더니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한대요.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어디 맛집이 좋고 주변에 식당이 어디가 있고 잠잘 데가 어디가 있고. 저는 예전에 휴양림 같은 데를 많이 찾아갔거든요. 휴양림. 뭐 정선에 있는 가리왕산 휴양림. 그럼 정선 가는 길은 아니까 그쪽에서 잠잘 거리는 이제 휴양림에서 자면 되는데, 휴양림에서는 뭐를 해먹는 게 불편하지. 사먹는 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준비해 가야 되겠지. 아니면 이제 정선에 어디 뭐 토박이 음식점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 맛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거든. 팥비누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뱀은 뱀사골에 많은 게 아니라 피약골에 많대. 근데 지금 이게 여행 맛집을 보고 있는데 왜 뱀 이야기가 나올까? 피약골 우리 많이 들어봤죠. 뱀사골 이런 데가 이름이 유명한 데니까는 뭐 뱀이 많든 안 많든 떠나서 여행지로는 좋을 것 같아. 단풍나무 지금 가을이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예. 남원의 산꾼이라면 뱀사골을 최고로 칠 때고 함양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고 오 산신령 같은 이런 분들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 좋다 그러면 그래 이번에는 뱀사골을 가보자 피막골로 가자 그러면 사실 피막골의 말은 들어봤지만 어느 동네인지 모르면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거라든지 기차나 비행기로 또는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가서 그 동네 주변의 숙소, 여행지, 맛집을 또 찾아보겠지. 여행지가 선택이 되고 나면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목적지를 정한다고 하지만 장소를 먼저 선택하면 그 장소에 맞는 식당이나 숙소를 검색을 하면 나올 텐단 말이야. 호텔이든 뭐든지 간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여름철에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런 계곡도 있고 굉장히 좋죠. 그렇죠. 국립공원에는요. 흐르는 계곡물에다 발 담그면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국립공원에는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있는 이런 개울가나 이런 계곡 주변에는요. 국립공원 직원들이 다 불을 켜고 다 카메라 들이대고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 담궜다. 손을 씻는 건 괜찮은데 신발을 벌써 발 담궜다 그러면 잽싸게 태워서 단속을 해요. 근데 관악산은 도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그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영장처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가족 단위로 와서 물놀이를 하거든요. 그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함부로 이런 데는 여기 국립공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도토리 같은 거 하나를 주웠다가 걸려들어도 30만 원 과태료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데 가면. 이때 내 얼굴이 딱 나와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검색창에다 놓고 피맛골이 맞는지 피맛골 맛집 뭐 피맛골 쓰니까 피맛골 맛집 피맛골 참새구이집도 있고 우리 어릴 적엔 참새구이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참새구이 뭐 거의 찾기 힘들죠. 그렇죠. 이런 게 나오네 여기. 그 다음에 피맛골을 검색했더니 피맛골 맛집 종로 피맛골 피맛골의 뜻 뭐 종로 삼가 피맛골 낙원동 청진동 종로 조선시대에 형성된 골목길이죠. 피맛골이라는 동네 여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맛골이 여기가 맞는지 아니면 어디 지방을 말하는 건지 또 찾아봐야 되겠지. 여기 보니까 피맛골 뜻 뭐 이런 거 나오네. 그렇죠? 피맛골 뜻. 뒷골목이래네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나 양반들은 큰 길로 다니는데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높은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니까 뒷길로 다녔던 그 뒷골목이라는 게 피맛골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제 뭐 뱀사골도 아까 나왔으니까 뱀사골도 검색을 해보면 뱀사골 뜻, 뭐 지리산 뱀사골,
뱀사골 트래킹 코스. 그러니까 피막골도 나오고 뱀사골도 나오고 남원에 있는 어디라고 하네요. 대략. 설악산 북쪽의 단풍 명산이라면 지리산은 남쪽의 대표 단풍 명산이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간에 검색하는 기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터치를 하면은 뱀사골에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는 거지. 여기 좋네요. 그렇죠? 이런 데 가서, 일단 여기 뭐 안내 표지가 붙어 있겠지. 야영이 가능한지, 취사가 가능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이 주변에 이제 뭐가 설명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 그렇지 않고 뭐 내 맘대로 했다가는 안 되겠죠. 그렇죠? 뉴스, 그러니까 뱀 사건에 관련된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쇼핑, 뱀 사건에 관련된 쇼핑이 뭐가 있을래나 그런 것도 눌러보면 그런 정보가 떠요. 이게 뭐지? 꿀벌, 벌집에 관련된 나온 벌꿀, 자파꿀, 이게 뱀사골에서 이제 생산했다 이런 게 나오고요. 밤꿀 병이 1.2kg짜리가 얼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오네. 그러니까는 뱀사골, 피막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 명칭이 아무래도 신뢰가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용해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하고 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서울에서 저 북한산 이성 쪽으로 송출하는 데가 또 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다 텐트가 다 쳐놔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거기 숙소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쳐 있더라고 텐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있는 사람들 아까 거기가 고기 먹고 숙소 같이 텐트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뭐가 있나 좀 볼게요. 어학사전, 백과사전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학사전에 가보면 그런 건 모르겠어. 뱀사골이라는 글자를 어학사전으로 찾아보니까는 뭐 뱃사공, 뱀사골이 뱃사공하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어 사전으로는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일본어 사전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이탈리아 사전은 이렇게 돼 있고 어학사전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 198쪽에 보면은 사진으로 꽃 이름 알기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꽃 검색이라는 거를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검색창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 그림이 있어요. 검사하는 데가 있지만은 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요걸 누르고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은 음성으로도 입력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터치를 눌러서 키보드로 글자를 썼잖아요. 꽃 검색 이렇게 이제 누르면 꽃 검색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꽃 검색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꽃 검색하는 어플도 있어요. 자, 다음 앱에서 여기는 마이크를 붙잡고 꽃 검색을 누릅니다. 꽃 검색이 어디 나왔나 보자. 이미지 동영상 여기에 우리 책하고 약간 다르게 나왔는데 여기 꽃 검색을 해놓고 여기 있는 돋보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 눌렀더니 꽃 검색이라고 떴네. 이렇게 이 꽃 검색을 누르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꽃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인터넷으로 미리 꽃을 한번 채봤는데요. 잠깐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한번 제가 한번 갖다 대보려 그래요.
인식이 되긴 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꽃에다가 장미꽃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댔더니 여기 좀 찼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한번 잠깐 찍어 볼게요. 제가요. 장미일 확률이 61%네. 다시 다른 꽃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거는 뭔지는 몰라도 이걸 한번 검색해 보려 그래요. 자, 이 장미고 잠깐만 꽃 검색에 들어가서 다시 꽃 검색 카메라를 눌러서 쭉 갖다 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카메라를 누르면은요. 다시 찍으래. 국화일 확률이 24%래. 데이지일 확률이 15%고 아스타일 확률이 13%고 뭔가를 자신 있게 뭘 해결을 못하네. 근데 선생님, 네. 다음에 보고 요 그림에 요 꽃을 요걸 눌러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꽃 검색을 검색을 했어요. 꽃 검색이라고 검색을 누르고 네. 오른쪽에 있는 요 마이크 그림이 있어요. 마이크. 돋보기나 마이크를 눌러주면은 요렇게 음성으로 검색할래, 음악으로 검색할래, 꽃 검색을 직접 카메라로 검색할래 이렇게 뜨거든요.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해보면은요. 여기 꽃 검색을 눌러서 카메라를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갖다 확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카메라 버튼 셔터를 누르면 인식을 못하나? 연꽃일 확률이 99%래. 똑같은 거 찾아오잖아. 이거는 이게 뭐지? 잠깐만. 이건 해바라기인가? 해바라기는 다 노란색이지? 빨간색 해바라기는 없나? 진짜? 이렇게 해놓고 셔터를 누르면 해바라기 확률이 99%. 이렇게 이제 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음을 실행하면은 꽃 검색이라고 안 쓰고요. 그냥 여기 돋보기 눌러서 요 마이크를 누르면 뭐를 검색할래? 묻는 거야. 음성으로 검색할래? 음악 나오는 검색할래? 꽃을 검색할래? 뭐를 검색할 거냐 하는 건데 코드 검색을 잠깐 한번 볼게요. 코드 검색. 음악 검색은 어떻게 촬영해? 제가 조금 전에 뭐를 하나 보여드렸냐면요.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 책을. 제가 공부하는 책인데, 강의하는 책인데, 여기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 이 바코드를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왜냐면 검색 기능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제가 코드 검색을 누르고요. 카메라를 여기 갖다 대고 이렇게 해놓고 바코드 입력을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를 눌렀어요. 이거를 그렇게 했더니 이 책이 뜨네. 갖다 댔더니 이런 책이 떠. 같은 책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네이버에도 QR코드니 바코드니 다 있거든. 근데 바코드는 도서에서만 되고 과자라든지 여기 들어있는 봉지에 있는 바코드는 안 되고 도서만 검색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검색하는 기능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갔더니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를 땐 음악 검색을 누르면 되겠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인식하지 못했대. 노래를 못했나 보다. 이거는 뭐지? 튤립인가? 이건 튤립이 맞죠? 그렇죠? 이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꼭 검색을 눌러서 튤립 확률이 99%. 제대로 인식이 하네. 그러면 튤립 종류들이 밑에 쫙 나오네. 우리 책에 있는 대로 그 검색창에 있는 거 그 마이크 버튼이나 검색 버튼 누르니까 꼭 검색이냐 뭐냐 물어봐가지고 그렇죠? 그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요 창이 뜨게끔 한 건데 음악 찾기도 가능해요. 음악 찾기를 하려면 음악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 음악이 나오게 하려면 유튜브를 틀어서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음악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지. 자,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번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이버를 한번 실행해 보면요. 네이버 앱을 실행해 보면 네이버 앱이요. 전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요, 이 부분이 있어요. 요거. 얘가 여기. 얘가 이렇게 중간에 화면 하단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책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 바뀌었어. 최근에 뭘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를 그린 닷이라 그래요. 그린 녹색으로 생긴 점이다. 그래서 그린 닷. 다시 점이란 뜻인데 그린 닷 기능이 원래는 요 화면 중간 밑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검색창 옆에 붙어 있는데 기능 같아요. 눌러보시면 요렇게 떠요. 요렇게. 요거는요 손으로 돌리면 돌아갑니다. 뺑뺑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위에 올라오게 해도 되고 얘를 뭐 밑으로 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동네에서 마포구에 이제 초등학교 때 전학을 왔어요. 이사를 와서 살다가 이제 한 33년 살다가 이제 지금 살고 양천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 동네 오래 살았지 골목골목 모르잖아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것만 알지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동네가 또 많이 변했더라고. 내 주변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또 용강동인데 여기 용강동 주변에 프린츠 도화점이라는 데가 있대. 이게 뭐야? 커피하고 빵이 카페인데 이런 게 있대. 굴다리 식당? 굴다리 시장은 유명해요. 예전부터. 저 예전에 살 때부터 여기 맛있다는 얘기 있었거든. 나머지는 또 가든호텔 뒤편에 아주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줄 서서 아주 그냥 근데 전 모르겠어요. 전 매운 거를 싫어하고 잘 안 먹는데 요즘은 또 매콤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여기가 용강동이잖아요. 용강동. 용강동 말고 다른 동네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 다른 지역을 검색을 눌러서 제가 도화동을 검색할까요? 도화동. 도화동은 또 어디예요? 도화동은요. 공덕동 로타리에서 가든호텔 있는데
인천에도 도화동이 있는데 여기 마포구 도화동을 검색해 볼 거예요. 도화동은 저쪽 건너가야 돼. 그러면 그렇죠. 이쪽에 도로 건너편 저쪽이죠. 예. 건너가야 돼. 맛집을 누르면 이제 맛집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페, 디저트 이런 거 나오고요. 술집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골프 하는 데도 있다 그러네. 쇼핑할 수 있는 데도 있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여기 밑에 이렇게 그린 닷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 주변도 있고요. 팝하고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팝하고 번역 누르면은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요렇게 여기다 글자를 쓸 거야. 친구야, 잘 있었니? 잘 있었니? 라고 제가 이제 눌렀더니 How have you been,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대요. My friend는 알아듣겠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내가 일본을 여행을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무슨 종이가 이렇게 인쇄돼서 붙어 있는데 일본 말을 모른단 말이야. 저 일본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히라카나 가타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일본은 전혀 몰라. 뭐 미국에 갔더니 거기에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 영어로 잘라 써 있는 거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땐 요거예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로 바뀌는데, 자, 제가 한번 여기 책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갖다 댔어요. 책. 저 상단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언어 감지 자동으로 감지하고 영어로 바꾼다고 돼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요. 카메라를 누르면은요. 여기 지금 찍힌 내용이 영어로 바뀔 거야. 영어로 바뀌었어. 근데 이 영어를 눌러서 다시 일본어로 바꾸면은요. 요 촬영한 내용이 일본말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면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야 되겠지. 우리말로 바꾸면 외국 글자가 우리말로 바뀐 게 보이겠지. 그러면 대략 알아들을 거 아니야. 뭐 기차가 지금 뭐 연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지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거를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사람은 우리말로 잔뜩 써 있는 이런 공고문을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네 말로 알아듣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우리말 촬영한 게 그렇게 다시 나와요. 마우스 손을 띄면 그 언어로 나오는 거고.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거 번역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바쁠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는 그린닷에 있는 팝하고 번역. 이 팝하고 번역이 좋은 게 뭐냐면요. 구글에 있는 번역은 뜻만 바뀌는데 팝하고 번역은요. 그거를 설명을 해줘요. 단어나 수거나 이걸 설명을 해줘요. 영어에 대해.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책 있잖아요. 영어책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려면 사전에다 입력을 해잖아. 키보드로. 귀찮거든. 그냥 교과서를 찍어 이렇게. 그럼 교과서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이 우리말로 바뀌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뜨니까 학생들이 팝하고 번역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전 구글 번역을 많이 썼는데 집에서는 이제 팝하고 번역을 많이 쓰려고 애를 써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빔 스크린에 모니터 화면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어로 바뀌었네요. 여기 일본어로 바뀌었고 이거를 언제라도 다른 언어로 바꿀 수가 있지. 스페인어 그러면 스페인어로 바뀔 수도 있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누르면 다 번역을 여기서 떠요. 그러니까 위에는
감지된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 언어를 감지하니까 여기는 이제 그 어떤 언어로 바꿀 건지를 선택하는 거지. 일본어로 바꿀래, 중국어로 바꿀래, 영어로 바꿀래 선택을 해주면 되고. 아니 우리 아들이 맨날 저기 자, 네이버에 있는 이 구글 닷 기능을 이용하면은요, 팝하고 번역뿐만 아니라 뭐 QR 바코드도 있어요. QR 바코드. QR 바코드를 이용하면은 바로 이게 책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요 책,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책이 바로 뜨고 우리 책도 검색이 되는데 아까 다음에서도 그 바코드 코드 검색하는 거 해봤는데 네이버 꽤 빨리 움직이네요. 네이버가 좀 빨리 움직이는 느낌은 있다. 바로 위에 딱 뜨네 제목이.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게 편리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도 음악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은요, 쇼핑 렌즈라는 게 있어요. 쇼핑 렌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릴 거냐면 마킹 펜이에요. 이런 마킹 펜이 있는데 이런 마킹 펜을 이 상품 이름이 뭔지 알면 내가 검색하면 되는데 모를 때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나는 서핑이고 뭐고 내 발로 뛰어가지고 내 손으로 이렇게 집어오는 게 그다음에 이걸 해서 붙이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발로 많이 뛰어 그냥 발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 거는 마킹펜 검색하다가 제 마우스를 한번 검색해 보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나올지 한번 봐야 돼. 여기 나오네. 서울에 뭐 미역이 없나 뭐 없나. 게이밍 마우스인데 중고 작동 잘됨? 이거는 쿠팡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제가 쓰는 이 마우스는. 아, 바코드를 입력해야 되네요. 이 제품 아닌데 비슷하게 생기긴 생겼는데 이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나보고 맨날 엉뚱하다고 나보고 엉뚱하다고 그래도 내가 일하는 데서 이거를 없으면 일을 못한다. 우리 아들은 나를 자꾸 일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너무 많이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이 마킹펜을 찍었어요. 마킹펜을 찍었는데 마킹펜이라는 걸 알면은 마킹펜을 검색하면 되는데 모를 땐 사진을 찍으면 그에 연관된 것들이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디 갔더니 뭐 장식품이라든지 무슨 상품들이 멋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 렌즈로 찍으면 돼.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검색이 돼서 나오고 좋더라 이거지. 나도 이제 이렇게 찍는 게 참 좋더라고. 뭐든지 사고 싶은 거 찍었다가 이렇게 이 그린닷 기능이요. 네이버에 이거는 PC에서는 안 되고 스마트폰에서만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린닷 기능입니다.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 뭐야? 교재에서는 특별히 설명을 안 하고 있어. 네이버를 그냥 설치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물론 네이버 자체 초기 화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204페이지. 20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이렇게 뭐 골프하는 장면도 보이고 뭐가 나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군산에 있는 맛집이 나오네. 손흥민 선수 나오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는 또 무슨 이런 영상 같은 것도 보이고요. 쇼핑 렌즈로 들어갔는데 그래요? 아니요. 이제 네이버에 있는 초기 화면이에요. 네이버 초기, 네이버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 어제보다 13.1도 낮아요. 오늘 춥다고 돼 있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는 날씨가 많이 춥다고 인터넷에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런 얘기는 떴더라고.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제 사진도 여기 정보가 보여요.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회원 가입해 놓으시면 편하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저에 대한 디지털 신원 인증도 돼요. 자격증도 제가 자격증을 누르면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이제 여기는 안 떠요. 제 핸드폰에는 떠요. 스마트폰에는 안 뜨는데 이거는 이제 제 학생증. 여기 이제 제가 등록한 거죠. 네이버에 가면은 그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거기에 내가 취득한 자격증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럼 바로 보여주면 되잖아. 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라고 이렇게. 여기요. 디지털 신원 인증이라는 곳에 가면은 전자증명서, 자격증, 학생 동문증,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내가 접해가지고 내 신분을 확인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을 취득했는지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결제하는 것도 되고요. 네이버 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톡에 있는 것처럼 선물하고 송금하는 기능이 여기도 들어갔네요. 여러분 카카오톡을 자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 전화상에 친구로 돼 있으면 대화하기가 되게 수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물하는 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너무 편해진 거야. 근데 네이버는 만년 2등이야. 1등이 안 돼. 카카오톡 1등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런 친구한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넣었나 봐요. 동의 누르고 이제 그러면 제 연락처가 이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락처 중에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제 핸드폰 연락처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회원보다는 카카오 회원보다는 네이버 회원이 더 많아요. 네이버가요 회원이 한 1억 명 이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겠지, 네이버보다는. 지금 네이버에 있는 그 본인 신원 확인하는 걸 제가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이제 제 개인 이제 로그인을 해서 봤더니 내 친구 송금 선물하기라는 걸 눌러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그랬더니 이제 제 연락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았어.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분한테 제가 뭐를 하겠다 눌러봤더니 이분한테 톡하기, 대화를 나누는 거죠. 송금하기, 선물할 수도 있어요. 선물하기를 누르면은 이분한테 어떤 선물을 할 건지 카카오톡에 있는 선물 기능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선물을 할 건지 저런 선물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를 보낸다. 스타벅스에 있는 커피 쿠폰을 보낸다.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아직 뭐 보낼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네이버 페이가 지금 448원이 들어있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동요를 학교에서 부른대요. 근데 동요가 교과서에 없는 동요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했더니 mp3를 700원에 사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때 2,000원인가 2,000원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구매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어. 옛날 동화책은 요새 동화책하고 틀리잖아요. 전혀 내용도 틀리고. 그렇지. 동화책이야 뭐 내용이 다르겠지만은 근데 옛날 동화책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내가 버려서 집에 있는 거를.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이제 통용 화폐인데 내가 네이버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5,000원짜리를 살지 500원짜리를 살지 사게 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지우치를 할 거냐 아니면 내 현금을 직접 낼 거냐 신용카드로 결제할 거냐 이제 그런 기능인데 네이버 페이에다가 적립을 해놓고 충전을 해놓고 쓰면 할인을 좀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충전했으면
네이버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 제가 쓰기 전까지는. 그럼 그거를 네이버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응. 은행에 있는 잔고를 저 네이버에다가 저기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10만 원어치 물건을 제가 샀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사가 1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거든, 돈을. 그리고 이제 다음 결제할 때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이제 받거나 보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신용카드는 은행이든 간에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 금전적인 이제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이버 페이니 요즘 최근에 나온 게 애플페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애플페이. 대신 이제 그 페이 저기 네이버 페이에서 내가 네이버 페이에다 10만 원을 입겠는데 그 돈과 구매를 하게 되면은 현금이잖아요. 저게 현금이기 때문에 할인을 좀 더 해준데 혜택을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제 신용카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로 제가 결제할 수도 있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안 쓰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현금 먼저 돈을 내가 10만 원 입금을 시켜고 그 돈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상태만. 대신 이제 다른 회사하고 조인이 돼서 할인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보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잘. 그럼 어디 가서 교통카드를 써야 되는데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앱을 이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산다 그러면 신용카드가 아니라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용카드 앱을 이용해서 쓰거든요. 저도 여기 이제 이거는 뭐 KB카드? 국민카드페이예요. 국민페이.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실행을 하면 이걸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거든. 이걸 한다든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런 신한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그럼 저는 일단은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분실될 염려가 없으니까 편하고 어차피 제 비밀번호 연결해야만이 결제가 되는 거니까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분실하면 이 안에 찍힌 사진이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보관을 따로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연락처 다 잊어버리고 사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네이버 했던 거 말고 다음 했던 거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재 208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이거 다음에 갔더니 뉴스가 뜨거든. 여기 지금 이렇게 뉴스, 마이뉴스, 연예 소식이라든지 그 미스트롯에 나왔던 김다연이가 뭐 악플러를 고소했다 그러네요. 어린애한테 뭐라고 또 누가 악플을 달았나 보지?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도 스포츠 뉴스를 많이 보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쇼핑. 요즘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뭐 기모 관련된 제품들 많이 광고들 나오거든요. 블랙 야크? 이건 유명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게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손질 갈치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갈치는 세네갈에서 많이 수입하는 거로 같아. 세네갈. 그 다음에 고등어는 노르웨이 고등어.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고등어는 노르웨이 고등어가 맛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왜요? 그랬더니 크대 몸이. 살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집 때문에 맛있다고 하는데 기름이 너무 많아서 노르웨이
폴리의 산에서 만든 거. 이런 거 이제 많이들 이제 쇼핑에 관한 것들 많이 나오고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쇼핑에 관련된 거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뭐 패딩이라든지 뭐 파카 제품 같은 거 이런 거. 집에서 테레비 봐도 참 싸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오리털 파카도 인터넷으로 보다가 구매한 거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목동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주변에 이제 아는 매장에서 갔더니 제품이 있길래 입어보고 산 거예요.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거 무작정 주문하면 전 거의 다 안 맞아요. 신발이고 바지고 뭐 자켓이고 입어봐야 되는데 매장에 이제 와서 있다고 해서 입어보고 맞길래 산 거지. 만져보고 사이즈 보고. 맞아요. 보고 만지고. 무작정 사면은 안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홈쇼핑, 쇼핑에 관한 그 가장 단점이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아는데 먹어보질 않고 구분하기가 참 애매한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뭐 귤이든 이런 산지에서 직송하는데 매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귤이 어때요? 그랬더니 달아요 그래. 몇 브릭스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모른대. 그럼 거기선 안 사. 아 그럼 그럼 또 귤이 쓰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달다고 하겠지. 한번 이렇게 그러면 안 사 절대.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고객이 좋은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들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쇼핑몰에 관련된 이런 앱들이 따로 있잖아. 쿠팡, 11번거, 홈앤쇼핑, 뭐 요즘 인기 막 광고 안에 하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거. 마동석 씨 초롱이로 나왔던 사람하고 요즘 광고하더라고. 그 다음에 떠리몰이라고 이제 그 유통기간 얼마 남지 않은 거 이런 거 싸게 파는 데도 있고요.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것도 있습니다. 오늘의 집.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인테리어 제품 같은 것들을요 소개를 서로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이제 보고 주문할 수도 있게끔 하는 게 나오는데 마켓 컬리라는 것도 쿠팡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테고 SKTD라고 해서 통신사에서 주관하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팔아요. 가족들이 이제 닭다리 좋아하는데 그 배달하는 음식 배달하는 걸 요청을 했더니 닭다리 4개에 한 3만 원 가는데 여길 통해서 주문했더니 닭다리 10개에 3만 원이야. 훨씬 싸고 맛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해서 먹는 게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그러대? 누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고. 주부님 입장에서도 집에서 삼시세끼 다 매일 해주면 좋은데 힘들다고. 누가 그러대요? 송혜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많았대. 집에서 한 끼도 안 드신대 1년에. 매일 나가서 이제 방송활동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한 끼도 안 드셨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삼식이란 말이 있잖아. 삼시세끼 차려달라고 하는 남자는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남자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간이 뭐요? 바깥에 나왔다고? 그 이제 남편이 와이프한테 삼시세끼 차려달라 그러면 욕먹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삼식이라고 표현을 한대. 그러니까 이제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늦게 먹고 저녁은 쉬자. 그럼 굶는 거잖아 하루 종일. 뭐 그렇게 표현도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다음이든 네이버든 간에 어떤 게 있냐면 공통적으로 뉴스,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검색. 이제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검색을 이제 편리하게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온 거죠. 아까 이제 사진을 이용해서 뭐 꽃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도 돼 있고 쇼핑 검색하는 것도 있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번역 기능 이런 것들. 아까 네이버 그 그린닷에 번역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재미나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역이 중요하지. 통역. 바로바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통역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번역을 검색하면 그런 앱들이 나오는데 써보셔야 돼요. 어느 게 편하다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어폰이 있거든. 이어폰을 꽂고 상대편하고 나하고 꽂아서 거기서 이제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중국말로 떠들면 나한테는 한국말로 들리고 나는 한국말로 떠들면 그 사람은 중국말로 들어가는 그런 번역기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귀에다 꽂아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반 나눠가지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쓰는 기능이 여기 있나 찾아볼게요. 우리 아들은 그 번역해주는 귓구멍에다 꽂는 거 번역하는 거 있구만. 자, 요런 거 보세요. 요런 거. 이거 이제 둘이 대화하는 거죠. 둘이 대화하는 거지. 그러면 깎아대고 웃고 혼자 좋아하고. 대화에 참여를 시작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맨 처음에 말로 해서 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글자를 쓰는 거 사진 찍어서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없어. 내가 써봐야 돼. 우리 아들은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해. 번역기도 들어가요? 번역이라는 앱을 한번 검색을 해서 써보셔야 되고요. 자,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플레이스토어가요.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것도 있지만 PC에서 플레이스토어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번역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번역을. 여기 검색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번역을 써보면요. 번역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번역할 수 있는 앱들이 있거든요. 이게 번역에 관련된 앱들이야. 구글 렌즈, 팝하고 번역기도 있고 디플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눌러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하고 같은데 얘는 크게 나오거든. 그리고 내가 여기다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설치를 누르면 돼. 설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제 핸드폰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알아서 원격으로 제 핸드폰에 설치가 돼요. 이게 힘드시면 그냥 여기 지금 이렇게 제 핸드폰이 여기 등록되어 있으니까 설치 버튼 누르면 제 핸드폰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게 귀찮으시거나 힘드시면 그냥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제 핸드폰에다가 바로 이제 설치가 되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 카카오 번역도 있고 구글 번역도 있고 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번역 기능은요. MS사 우리 윈도우를 개발한 MS에서도 번역 기능이 윈도우 번역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구글은 자체 번역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구글에는 자체 번역기가 들어 있어서요. 언제라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번역기도 다 있어. 여기 살아. 이게 지금 미국 백악관이거든요. 이게 백악관인데 이게 영어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번역하는 버튼이 안 나온다. 번역하는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번역하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게 자동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거는 번역이 안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된 건 번역이 안 되고 이건 글자거든. 글자는 번역이 돼요. 여기 지금 그게 안 뜨네.
여기 아이콘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번역하는 아이콘이 여기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해보면 또 까먹어. 해볼 때는 잘 되다가 안 해보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어렵다고 하는 거지.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배우는 사람은 오죽 더 헷갈리겠냐 이거지. 네, 맞아요. 근데 그 번역기 이렇게 들어도 좀 공부가 돼요, 조금. 번역기 이용하면 귀찮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온 거를 네,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번역. 글자를 누가 영어로 보내면 그거를 우리말로 찾으려면 일일이 번역기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바꿔주게끔 하면 우리말로 알아들으니까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앱을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화를 나눌 때 여기다 이제 글자를 보낼 때요. 이렇게 글자를 보낼 때 그게 뭐가 하나 빠졌다. 여기 지금 여기에 번역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키보드에 스마트폰 키보드 설치해놨는데 그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입력을 하면 그게 내가 선택한 언어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가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도 기분을 꽂는 거는 나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건 뭐지? 뭐 모르는 게 물론 제가 뭐 했으니까 이게 들어갔겠지만은 해서 이제 번역이라는 기능은 우리 책자에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언제라도 번역이 가능한 건 제가 한번 날 잡아서라도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날씨에 관련된 걸 해볼 거예요. 날씨. 네, 근데 여러분 날씨 앱 다 하나씩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내가 잘 쓰느냐가 문제지. 네. 저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초기 화면에 날씨가 떴는데 요 날씨하고 여기는 날씨가 지금은 같아. 근데 아침에는 달랐어. 여기는 영하 1도, 여기는 영하 5도라고 나왔어. 아침에, 새벽에는. 그리고 와이프 핸드폰에는 영하 1도라고 나오고 제 핸드폰에 영하 5도, 3도라고 나와서 서로 헷갈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현관문 열어보니까 그렇게 안 춥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입고 나왔지 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